장군의 눈에는 130척의 적선이 보였습니다. 근데 선조실록에 보면 또 200여 척이라고, 맨 마지막 보시면 333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명량해전 끝나고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여러분들 그 정조임금님 아시죠? 그 영린이라고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조임금님 때 쓰여진 책이, 저기는 이충오공 전서인데 저기에는 또 적선의 수가 333척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외선은 300척이 넘는데 명량에는 해협 자체가 좁잖아요. 물살이 빠르죠. 그래서 그 안까지, 명량까지 들어온 것은 130여 척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왜 조선수군은 12척밖에 없었을까요? 자, 기록에 보면 우리 조선수군의 당시 배가 200척 가까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다 어디 간 겁니까? 애석하게도 원균 장군님께서 다 해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를 아우르는 3도 수군 통제사를 맡으셨습니다. 연전연승에 전공을 세우셨죠. 근데 당시 임금님이 선조라고 아주 시기심도 많고 무능하고 굉장히 예민한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조의 시기심과 그리고 다른 신하들의 모함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이 백의종군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백의종군이 뭐예요? 아시는 분? 뭐예요? 백의종군? 남자분, 손 드신 분? 네, 말씀해보세요. 큰 소리로. 네, 맞아요. 네, 당신이에요? 누구예요? 네, 뭐예요, 백의종군이? 네? 죄를 지었을 때, 그것도 맞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위해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직분을 잃고 명예와 권력을 잃고 종군,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군대를 포피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복직되는 이것을 백의종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도수군 통제사로 원균 장군이 부임해 오셨는데, 이분이 부산 앞바다 거제도에 7천량의 약 160척 이상의 배를 이끌고 나갔다가 그만 7천량 해전에서 패배를 하십니다. 선조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수군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 정말 이 사람이 뛰어난 장수였구나. 그 선조실록에 나와 있어요. 장군, 내 무슨 할 말이 있으려? 내 무슨 할 말이 있으려? 다시 와서 나라를 구해 주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았으면 거절했을 것 같아. 이건 뭐 잡아다 고문하고 말이야, 감옥에 가둘 때는 언제고, 꼭 필요할 때면 부르냐, 이럴 수도 있었지만 장군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는 장군님을 버렸지만 장군님은 나라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삼도수군 통제사로 돌아오셨는데 세상에 다 침몰하고 남은 것이 12척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조임금님이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장군, 이 12척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육지로 올라와서 육군과 합세하여 권율장군하고 그냥 싸웁시다, 바다 포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순신 장군님의 불후의 명언이 나오는 거죠. 뭐예요? 그렇죠.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리고요. 그때부터 전설적인 기적적인 전투 명량해전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영화를 보시면요, 우리 수군하고 그리고 이제 왜군하고 전투하는 장면이 굉장히 이제 리얼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미리 좀 봤습니다. 스페셜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왜군들은 배 위로 기어 올라오려고 그래요. 갈고리를 걸고 땡깁니다. 사다리를 놔요. 그리고 검을 들고 올라와서 제압을 하는 이런 전술을 펼칩니다. 자, 왜군과 우리 수군의 전술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등선, 배 위에 올라서 육박전을 펼치는 육박전술을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약탈을 위한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수군의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고려 말부터 활동한 왜구입니다. 왜구가 뭐예요? 일본 군이 아닙니다. 일본 해적들을 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구의 목적이 뭡니까? 배에 있는 물건을 뺏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물건이 상하면 안 되니까 절대 화포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배는 조선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포의 반동을 이길 수가 없어서 화포를 많이 실을 수가 없었어요. 배는 작았습니다. 빨랐습니다. 빠른 속도로 돌진해서 올라타서 제압하고 물건을 빼앗아가는 이 짓을 수백 년 동안 해온 게 일본 수군입니다. 근데 우리 조선은 어떻습니까? 고려 말부터 그들이 우리를 훈련시킨 거죠. 자꾸 들러붙으려고 그러니까 화포가 발전한 거예요. 그냥 포로 쏘버린 겁니다.
원거리로 그냥 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층수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당시에 우리 주력 함선과 그리고 일본 수군의 함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림에 보시는 판옥선, 저것이 우리의 주력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 같은 경우는 돌격선인데요. 척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판옥선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기어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다에 떠있는 하나의 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북선 같은 경우는 돌격을 합니다. 그래서 적들을 들이받아버리고요. 아무래도 과포의 명중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근거리에서 거의 360도 방향으로 포를 쏘면서 적들을 섬멸하는 이것이 거북선이 되겠습니다. 이 거북선은 아예 올라오지 못하도록 등에 껍질을 씌워놓고 철고챙이를 위로 박아놨죠. 그래서 외적들이 올라오는 것을 막게 됩니다. 자, 일본 수군을 봐주십시오. 안택선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아마 배수량이 우리 거북선하고 판옥선하고 맞먹는 대형 함정인데 저 전선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장선 정도가 저 배가 되겠고요. 병사들이 타는 주력선은 그 밑에 있는 새끼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새끼분해 어때요? 굉장히 작죠? 하지만 빠릅니다. 등선 육박 전술에 적합한 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수한 우리의 무기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에는 천자청통이라는 대포가 실려 있습니다. 미사일같이 생긴 것은 2년을 묵힌 180cm짜리 나무 미사일입니다. 저 천자총통을 꼽아서 쏴버립니다. 그럼 저게 1500m에서 1600m까지는 날아가서 적선을 부숴버리죠. 제가 이번에 놀랬던 건 뭐냐면 그 전에 그 임진왜란 다룬 영화나 드라마는 어때요? 우리가 대포만 쏘면 상대배가 다 터집니다. 근데 옛날 그 포가 그렇지 않았어요. 나무가 어떻게 터져요? 가서 꽂히면서 배를 부숴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한민 감독님이 그거를 리얼하게 연출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스페셜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바로 지금 보실 조란탄입니다. 새의 알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조란탄이라고 하는데 크기는 골프공보다 약간 작습니다. 이런 쇠구슬 약 300개에서 400개 정도를 화약과 함께 포에 넣고 발사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것은 적의 배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명살상용이 되죠.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영화에서 묘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치 제가 417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전장, 그 현장에 있다는 착각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리얼하게 영화를 만드셨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아이 선생님, 그러면은 가서 이렇게 터지는 폭탄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격 진천례가 됩니다. 뭐같이 생겼어요? 볼링공 같이 생겼죠? 지름 20cm짜리 작은 볼링공 같이 생긴 금속 구에다가 화약과 철제 파편을 넣고 심지를 박아놓습니다. 불을 붙인 다음에 산 위에서 굴리거나 수류탄처럼 던지거나 아니면 포에 넣어서 쏴버립니다. 그럼 이것이 시한폭탄처럼 날아가서 적선을 부셔버리는 이런 폭탄이 바로 비격 진천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군은요 당시에 굉장히 우수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드웨어가 뛰어난들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이순신 장군님의 용맹과 지량 그리고 그를 도왔던 의병들의 노력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준비하기 전에 그 포탈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란 그 내용을 봤어요. 영상을 보니까 뭐 감독님의 연출도 뛰어나고 수많은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였습니다. 외적치고는 너무나 더티 섹시한, 너무 섹시해, 그죠? 또 유승용 배우도 인상 깊고, 다 뛰어나세요 배우분들이. 근데 특히 이제 그 최민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이순신의 빙의가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 다 서울생이세요. 최민식 선생님, 이순신 장군이 전부 다 이제 서울생이시고 최민식 선생님 그 생일을 보니까 4월 27일이더라고요. 충무공탄신일이 4월 28일입니다. 이 생일이 하루 차이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이 명량에서 왜군들을 섬멸할 때가 53세였거든요. 근데 최민식 선생님이 올해 나이가 53세세요. 제가 볼 땐 감독님이 그걸 보고 또 이렇게 53세 배우 중에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어쨌든 모든 면에서 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이제 평행이론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역사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417년 전 진도 앞바다 그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패배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는 정확하게 310년 빨라졌을 겁니다. 제가 태극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끔찍하게도 이것이 태극기가 아니라 우길승 전기나 일장기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제 이름이 설민석이 아니라 도끼로 이만까, 까니만 똑까, 아무니만 똑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과 우리 의병들의 활약이 오늘날 우리를 만들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417년 전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해준 그 전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을 하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고 재조명하는 그런 분위기죠. 이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고 애국이자 애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포터즈 조선의병대가 출정하셨는데요. 이제 배우분들이 나오실 차례입니다. 재밌는 뒷얘기 들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 배우분들 맞이하는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만세 한번 불러보겠습니까? 만세 삼창 한번 하고 오늘 강연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신 장군 만세하고 명량 승리 만세하고 대한민국 만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주 떠나갈 정도, 저기는 바다 건너 일본 열도가 흔들릴 정도로 만세 삼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만세! 명량 승리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설민석이었습니다.